안녕하세요, 연결소입니다. 현재 시각 토요일 오전 7시 55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간밤에 진행됐던 미국 증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은 항복기에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발언하면서 다시 한번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에 대한 이슈,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급락 마감했죠. 엔비디아 주가가 3% 이상, 마이크론 주가도 6.7%, 테슬라의 주가도 2.1%가량의 급락 마감을 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다시 한번 추세 하단까지, 특히나 이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오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패닉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월요일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도 상승이 아니라 하락 출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단순하게 여기서 또 이틀간의 상승이 나타났다고 해서 추격 매수할 때는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은 전쟁에 대한 이슈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쌍바닥 구간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나서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 유가가 90달러 이상 급등을 하는지,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가 이뤄지는지,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지연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 유가가 90달러 이상 급등하는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죠. 최근에 유가 변동성에 따라서 지수 변동성이 또 크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때만 하더라도 어땠습니까? 82달러까지 급등을 하니까 지수가 급락을 했다가 또 안정화를 찾아가니까 또다시 급등을 했다가 또다시 이 90달러 이상까지 올라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또 급락하는, 이 실시간으로 이런 움직임에 반응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어떠한 또 이슈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 고용 지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또 고용 둔화에 대한 부분들까지 겹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또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차례 또다시 눌림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런 자리에서 매도 타점과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과 다시 한번 눌렸을 때 이 매수 타점, 이런 타점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이틀 동안에 하한가에 가까운 이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최소한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 또는 저와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는 매수의 구간이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왜냐? 일전에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걸프전 당시에 15.3%,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20%에 대한 지수 하락이 나타나고 나서 빠르게 바닥권을 잡고 나서 반등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이후에 2거래일 만에 18.4%에 대한 하락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락은 제한된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만큼은 매수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는 금요일장에서만큼은 우리가 추격 매수할 때가 아니라 분할 매도 타점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지금 에코프로가 가지고 있는 이 특성, 결국에는 코스닥 상위에, 시가총액 상위에 위치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수 변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개별적인 이슈가 아니라 지금 외부적인 요인, 전쟁에 대한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지수, 특히나 이 외인들의 이 포지션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하고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외인들의 포지션이 상승이 아니라 하락을 바라보고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 추격 매수할 때가 아니라 일부 챙겨놓고 나서, 그리고 쌍바닥 구간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해서 아래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잡아가는 이런 대응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어제 나타났던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려 보면은 보시면 코스피 시장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도 4,600억 가량의 물량 이탈이 나타났고, 특히나 선물과 옵션에 대한 포지션 봤을 때 어때요? 1조 5천억 가량의 물량 이탈, 그리고 콜옵션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에 베팅하는 물량이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자, 숏 포지션, 하락에 베팅하는 이 포지션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선물에서
1조 5천억 가량의 증가를 하면서 7조 8천억 가량의 이 물량이 하락에 베팅하는 포지션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면 최소한 다음 주에 어떤 일정이 대기 중에 있습니까? 바로 3월 12일입니다. 선물과 옵션에 대한 이 동시 만기일이 대기 중에 있고요. 이 일정까지는 이들이 선물과 옵션에 대한 이 포지션이 하락을 바라보고 물량을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추가적인 이 조정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들의 손익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평가 손익이 어떻습니까? 선물 평가 손익과 옵션 평가 손익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7,757억에 대한 손실을 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수가 상승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들의 손실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해서든 간에 3월 10일 이 일정까지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만들면서 이들이 수익을 챙겨가기 위한 의도적인 움직임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지금 에코프로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 바로 신용 금지에 대한 신용이 금지가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동안에 외인들이 던지는 물량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받아내면서 특정 구간에서 지켜내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한다면 외인들이 또다시 물량을 던지는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매수세가 제한되는 움직임에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 어디에서 우리가 정확한 이 매수 타점을 잡아가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혼자 계시다 보면은 불안감에 좀 실수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 혼자 계시다가 실수하시면 안 되고요. 미리 여러분들께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상단의 번호 010-2118-8840 번호로 에코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전부 다 여러분께 이 대응이 필요한 시점 왔을 때 얼마 원 비중까지 적어가지고 문자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릴 테니까 빠르게 에코라고 남겨놓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전쟁에 대한 이슈가 끝난 게 아니고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르고 저녁 다르고 또 새벽 다르고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매일같이 제가 외인들의 포지션과 특히나 이 공매도 잔고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에코라고 남겨놓고 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함께 좀 대응을 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소한 저와 함께 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비중 조절을 토대로 해서 대응을 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의 물량을 장악했던 주체들은 이 변동성 안에서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변동성을 활용을 해서 고점에서 매도와 저점에서 매수를 반복을 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만 하더라도 이 변동성이 13만원대부터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19만원대까지 변동성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50%가 엄청난 이 변동성 30%에서 50%에 달하는 이 변동성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간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들과 함께 비중 조절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분들 했을 때 남들이 10% 수익 볼 거 30% 수익 볼 거 100% 이상의 수익을 극대화해 갈 수 있는 이런 대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윗구간에 접근해서 여전히 손실권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러다가 또다시 급락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불안감에 매도 고민하신 분들도 너무나도 많으셨는데 지금은 전량 매도할 때가 아니라 비중 조절을 토대로 해서 평단가를 낮춰놓는 대응과 빠르게 수익권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이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다시 한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런 거예요. 앞으로 남아있는 이 일정에 대한 부분들을 보더라도 코스닥 3천에 대한 이 정책 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죠. 지금 액티브 ETF에 대한 이 일정들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ETF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지금 ETF에 들어가는 이 종목군들의 구성이 있고요. 지금 종목군들의 구성 안에서 당연히 에코프로도 포함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올라야지만이 코스닥 3천에 대한 지수 상승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ETF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에코프로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고 기계적으로 매수세가 추가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최소한 이런 기대감이 있고 지금 신용 금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만 액티브 자금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하락은 제한되는 움직임에서 빠르게 또 쌍바닥을 잡고 나서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정확한 이 매수 구간에 대한 부분들을 잡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코라고 남겨놓으신 분들께는 전부 다 얼마 원, 자 비중에 대한 분들을 제가 대응이 필요한 시점 왔을 때 문자로 공유를 드릴 테니까 빠르게 에코라고 남겨놓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전부 다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제 채널 성장 위해서 이 정도만 여러분 꼭 눌러주시고 요청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불안해할 이유 전혀 없고요. 오히려 기회 구간에 있다. 기분 좋게 물량을 다시 한번 늘려갈 수 있는 기회 구간에 있다라는 거 절대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인 내용들 제가 확인하고 나서 긴급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문자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추가적인 또 영상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